3월 14일 이종문의 세상을 바꾸는 노동이야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목이 메이네요. 예. 모두들 잘 지내셨죠? 예, 정말 바쁜 3월입니다. 저는 지금 막 관악을에서 달려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지금 벼랑 끝에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거기서 갔다가 이제 막 달려왔습니다. 또 끝나면 또 다시 관악으로 달려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방송 힘차게 시작하고요. 이종문의 세상을 바꾸는 노동이야기 세노야 3월 14일 방송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노래는 안치환이 부르는 떨림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힘들고 외로울 때 언제든 날 불러줘. 삶이 무겁고 허전할 때 언제든지 날 불러줘.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하루가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내가 말해줄게, 보여줄게. 지금의 너의 모습을 20살의 젊음은 가고
예, 멋지게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목소리가 잠기는 바람에 4월에 잔인한 달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꽃망울을 터뜨려야 할 꽃들이 지금 꽃샘추위에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달을 얼마나 잔인하게 맞이하려고 이렇게 날씨가 추운지 모르겠어요. 꽃샘추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바람도 불고 많이 불고 그래서 건강들 많이 해치실 텐데요. 저도 많이 목이 안 좋네요. 대한민국의 4월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4월도 많이 잔인할 것 같아요. 그 잔인함이 모진 상고의 고통을 겪고 나서 정말 큰 기쁨의 그런 결과였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3월의 고통을 잘 견뎌내서 4월에는 큰 기쁨으로 잔인하다고 하지만 그 잔인한 결과가 환한 꽃으로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정을 기해서 한미 FTA가 발효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발효라는 게 그 시효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4월 총선을 거치고 12월 대선을 거치면 곧 폐기될 것이기 때문에 발효라고 하지만 시한부 발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국민들이 어제 밤새 투쟁도 하고 또 연행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명박 정권이 결국 한미 FTA를 발효를 시켰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트윗이나 뭐 SNS를 통해서 많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을 통해서 무너진 이승만 정권 생각난다 이런 거죠. 3.15 부정선거 오늘 그 3.15 3월 15일이 결국 이명박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그런 시한 폭탄의 그런 시간을 초침을 시작하지 않았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4월 11일 날 1차로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잔인한 과정을 거쳐서 엄청나게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고통스러운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많은 서민들에게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99% 국민들에게는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4월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자정을 통해서 한미 FTA가 발효됐는데요. 아무튼 시한부 발효라는 거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해봐라.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러나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지금 발효되고 있는 한미 FTA가 아닌가. 물론 당장 피부로 와닿지도 않고 사실 그것이 얼마나 정말 쓰나미 이상의 그런 그 큰 피해를 안겨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누구도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직접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 미국과 함께했던 그 FTA를 협정을 통해서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말살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이 과정이 어떤 것이냐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3사가 동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례없는 일이고요. 제주도에서는 연일 그 폭파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 2012년 대한민국의 3월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기본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러한 것들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명박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걸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송 3사 언론 노동자들의 그런 눈물겨운 투쟁을 지지하고 정말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꼭 이길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 노동자들의 그런 기본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결국 자신들이 어떤 정권인 거를 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고, 거기에 빌붙어서 정말 나팔수 역할을 했던 그런 방송 3사의 그런 사장들이 이런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날지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럼비 폭파하는 거 보면서 지난 그 평택에서 있었던 2006년도 평택 대추리 사건을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완전 한반도 전역을 다 그 병참 기지화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상당히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청일 전쟁 이 과정에서 조선이 완전히 그 병참 기지화되고 다른 나라의 그런 외세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때는 조선이 정말 힘도 없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 외국 군대의 그런 싸움 전쟁터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찌할 수도 없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국민들이 정말 서슬프하게 눈을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한반도 자체를 이런 전쟁 기지화, 병참 기지화하는 그런 되게 큰 규모의 미군 기지 확장이라든지, 또 미군을 위한 해군 기지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행위 자체가 정말 국익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대중국과 그런 긴장이 더 고조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관광을 위해서 같이 한다고 그 해군기지 항구를 진다고 거짓말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큰 관광의 배가 들어오지도 못하는 오직 그 미국 군함만 들어올 수 있는 딱 그 정도 크기만큼의 그런 강정마을에 항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거짓말이 다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군이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 어민들, 우리 아름다운 평화의 섬에 살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완전히 이렇게 몰아내면서, 그리고 이 평화의 섬, 또 많은 이들이 이 아름다운 제주의 섬을 관광으로 찾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흉측한 해군 기지를 져가지고 올레길도 철조망 친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것들이 역행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세계 7대 경관이라 그래서 떠들썩하게 대국민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나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일을 벌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해군이 정말 긍지 높고 정말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히고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고 외국 군대를 위한 그런 군대로 전락한다면, 정말 이 해군이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 자랑스러운 해군이 될지 참 의문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말리아에서 해적들을 그렇게 물리치고 이럴 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물론 그 소말리아가 자체가 영국이나 이런 서방 세력들의 그런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가지고 소말리아인들이 다 어민들이 어업으로 살아가는 소말리아인들이 터전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결국 해적으로 나섰던 건데, 그런 해적들도 그래도 아무튼 나쁜 짓을 하니까 우리도 가서 그렇게 물리치고 그랬는데, 그럴 땐 정말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용감하고 세계 어느 나라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군이 그 용감함과 그 자랑스러움을 그런 명예를 실추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름다운 제주도 도민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다시 재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정책연대를 이번 야권 연대하면서 실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입니다. 재검토하겠다,
이런 것을 정책 연대로 합의했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시한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폭파 과정이 한 달 넘게 걸린다고 하니까요. 그 한 달 넘게 걸리는 시간보다는 4월 11일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해군이 뭔 죄입니까? 윗대가리들과 명박이 잘못이죠. 정말 우리 영예로운 해군들의 그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않도록 이 정권이 우리 정말 고생 많이 하는 바다에서 고생 많이 하는 해군들에게 진정한 영예로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 노래 듣고 지금 제주 7대 경관 관련한 얘기를 또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다시 돌아오는데도 그런 사람도 없을 테잖아.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 지우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난 태어난 저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람도 없을 테지만 몰래 감추듯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 지우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예, 노래 잘 들으셨죠? 제주 7대 경관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그 KT 이석채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 통신 공공성 강화와 그리고 죽음의 기업 KT 공공대책위에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이석채 그 MB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죠. 이석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왜냐? 제주 7대 경관 사업 관련해서 KT가 어마어마한 돈을 사기쳤어요. 그런 혐의로 고발했는데 제주도에 한 211억 정도를 좀 지불하라고 요청했는데 그 돈이 엄청난 혈세인데요. 그 사기친 게 뭐냐면은 당시에 그 전화를 걸면서 국제전화 비용이라고 하고서 비용을 청구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한겨레 신문도 나온 것처럼 국제전화로 쓴 게 아니라 국내 전화로 쓰고 그 데이터만 국제 서버에 보내준 건데 그거를 국제전화 비용으로 청구했다는 겁니다. 이 KT 이석채 회장이 정말 이런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를 치면서까지 그리고 그런 우리 제주도민의 엄청난 혈세를 낭비시키는 이런 일을 저지른 이석채 회장을 또 연임하겠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MB 낙하산 인사 이석채 회장을 그 KT 노동자들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말 죽어나가고 이 사람이 취임하고 나서 벌써 16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엄청난 노동 강도와 KT가 민영화되면서 거의 3만 명 정도가 지금 정리해고되고 구조 조정이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엄청 노동 강도가 세지고 그러면서 뭐 원거리 발령부터 해가지고 엄청 노동 탄압이 뭐 말도 아닌 상황이 된 거죠. 뭐 그러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KT의 이석채 회장은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 이런 게 지금 노동자들의 요구이고 또 계열사 얼마 전에 그 계열사 지부장도 KTCS 그 지부장도 자살을 하시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 KT 이석채 회장을 끝까지 도와주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검찰에 이석채 회장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거 환수시키고 이런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한 이석채 회장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사기죄로 반드시 처벌받았으면 좋겠고 다시 또 재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노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오늘 검찰에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7대 경관 사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올레길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제7 올레길 그 강정마을 쪽에 이쪽 구럼비가 있는 여기를 완전히 그 해군기지하는 이런 또 아주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 참 이상해요. 아무튼 그 뭐 녹색 성장 얘기하면서 녹색 에너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전을 막 더 추가로 건설한다든지 원전을 막 해외 수출한다든지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는 게 바로 이명박 정권이죠. 아무튼 녹색과 전혀 인연이 없는 오히려 그 핵 에너지 사용을 통해서 물론 이산화탄소가 뭐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 핵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대 그런 환경 파괴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이율배반적인 이명박 정부가 그런 자연경관 이 아름다운 섬 평화의 섬 제주도를 완전히 그렇게 망가뜨려 놓는데 좀 울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또 MB의 그런 낙하산 인사 이석채 회장이 같이 덩달아서 7대 경관이니 그걸 위해서 전 직원을 동원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잘 지켜보니까 또 사기가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결과를 보면 잘 알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진실이 꼭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그제는 쌍용차 경찰청 아주 요즘에 별일 다 있어요. 아무튼 경찰청에서 각 지청에 내려보는 문건 중에 수사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쌍용자동차 수사였다는 거예요. 정말 억장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21명의 노동자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죽었어요. 쌍용자동차 2009년
77간의 옥sep법을 거치면서 정말 조합원들이 자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21명이나 목숨을 잃고 그 고통으로 정리해고 당한 정말 2646명의 그런 정리해고자들이 또 무급휴직자들도 계속 희망을 찾지 못해서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이 쌍용 자동차 수사를 잘한 수사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해서 5대 잘한 수사 이런 걸로 해서 각 지청에 내려보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억장 무너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그런 경찰청 앞에 가서 항의 기자회견도 하고 항의도 했는데 또 그 사람들 다 연행해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권이에요. 이해하려고 그래도 잘 이성적으로 판단이 잘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게 마치 뭔가 좀 뇌 구조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우리한테는 너무나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버젓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방송 3사가 파업하는 것처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언론에 잘 보여지지 않고 진실이 진실로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이런 그 이명박 정권의 전방위적인 그런 이 탄압은 정말 꼭 정권이 끝나면 청문회에 세워서 하나하나 그 진실을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 지지자의 표는 빠져야 하는데 들어 해맑은님은 지금 여론조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경선 여론조사에는 물론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빠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서 그냥 야권연대에 지지한다라고 하면 그냥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그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할 거냐 아니면 야권연대 후보를 지지할 거냐라고 했을 때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그러면 그 여론조사가 딱 멈추고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야권연대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여론조사가 진행이 돼요. 결국 그렇게 되면 실제는 새누리당 당원이면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상대방이 좀 자신들하고 싸워서 강할 것 같으면 오히려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주고 상대방 후보가 좀 약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렇게 개입이 가능한 여론조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국민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아마 그냥 하는 여론조사 말고 어떤 후보를 결정한다든지 무슨 판단을 해야 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그런 개입이 가능하고 언론이 왜곡되고 조작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사실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고요. 실제로는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관악을에서도 모 후보는 그런 착신 이런 사업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고 그런 조직 기반에서 여론조사를 대응하면 속수무책인 겁니다. 아무리 국민 여론이 좋고 주민들의 어떤 의사와 의지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집에 있는 KT 여론 전화기 이런 전화기로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여론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여론조사는 엄밀히 말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정희 대표께서는 이번에 야권연대의 그런 타결을 위해서 가감히 민주당 무공천 지역을 경선 지역으로 수용하는 이런 결단을 내렸는데 그걸 마치 경선하겠다고 하는 게 이정희 대표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아무튼 전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선 관련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그 경선 과정을 통해서 명분을 주고 출마했던 후보들에게 명분을 주고 어떤 그런 야권연대에 동의하게 하고 전국적인 야권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는 되겠으나 실제는 많은 부분 중요한 곳에서 여론이 왜곡되고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압도적인 그런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 야권연대에 대한 지지 그리고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그 관악을에 파견 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악을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전국적인 야권연대가 실제로 그 빛을 발하느냐 퇴색되느냐 결정짓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요. 결과가 만약에 상당히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실제 단일화 지역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야권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야권연대의 실현을 위해서 전면에 나서서 역할을 했던 그 주역이 출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말 전략적 판단, 그런 판단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작은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큰 명분과 대의가 무너지고 2012년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지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합니까? 2012년 꼭 반드시 이 MB 정권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 이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야권연대도 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관악을의 선거는 정말 귀추가 주목되고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의 중심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악을의 선거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악을의 선거 자체가 실제 이 전국적인 야권연대에 대한 찬반투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야권연대를 정말 지지하고 이 야권연대를 통해서 또 이 진보개혁 세력들이 반드시 정권을 바꾸자고 하는 국민의 열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권연대를 실현했고 그 실현의 전면에 나섰던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자신의 지역은 경선을 수용하는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관악을 주민들에게 정말 이런 야권연대에 정말 지지하시고 동의하시냐 그리고 그런 힘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하자고 하는 호소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민의 그런 민심, 물론 관악을의 위대한 민심이 바뀌지 않고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박원순 시장 선거에서도 가장 높은 투표율, 지지율이 나오고 또 오세훈 시장의 그런 나쁜 투표, 거부운동에서도 가장 높은 그런 거부율이 나왔던 곳이잖아요. 관악을이. 그런 만큼 사실 이번 야권 단일화를 위한 경선에서도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한 가지 여론조사 방식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하고 공정한 룰이 아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여론이 왜곡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을 통한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 모바일이 아니라 집에 있는 집전화를 통한 그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관악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시촌이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압도적인 지지가 나오는 곳인데 거기 안타깝게 거기 사시는 분들이 집에 전화가 없어요. 기숙사 하숙하는데 원룸이나 이런데 전화가 없습니다. 다 핸드폰이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거의 여론조사에 잡히지가 않아요. 정말 여론조사의 사각지대죠. 그런데 그런 여론이 거의 잡히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여론의 왜곡이 나타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아는 사람이 있거나 친척이 있거나 먼 친척이라도 있으면 좀 지인이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주셔서 정말 아니면 자원봉사라도 좀 하루 이틀이라도 목금토일 금토일이라도
일요일날 당일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방식의 여론조사는 앞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굴러봐야 아무 소용없고 그래도 뭐 몸이라도 가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좀 연고자라도 소개시켜주면 그래도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번 그 관악을의 선거는 아무튼 국민들의 어떤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의 뭐 상황은 되게 촉박빙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많이 밀리고 있다 이런 거죠 지금. 많이 밀리고 수밖에 없는 게 여론조사 방식 자체가 기존의 그런 정당들이 가장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원이든 아니든 누구든 다 자원봉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원봉사 하겠다고 막 청주, 충주, 뭐 대전에서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선번으로 연락을 주시던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러시면 정말 하나라도 보탬이 되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정희 대표 떨어졌다 그러면 이 야권연대의 심각한 훼손이 오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소위 그 단일화 지역 된 곳에서도 승리가 거의 희박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중요한 승부처에서 우리가 야권연대의 그 정당함 이런 것들이 바로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야권연대가 이렇게 성공을 해야 실제 중요한 것은 본선 아닙니까? 본선이고 또 12월에 있을 대선 아닙니까? 정권 교체를 위한 사실은 이 계속 이어지는 야권연대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과정이 중요한 정권 교체의 어떤 새로운 그 시금석 또 갈림길 분수령 이런 것을 알려내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 관악을에서 야권연대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관악을 주민들 통해 가지고 정말 야권연대를 잘했다. 그래서 정말 이정희 정말 내가 지지한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는 많은 파급력을 갖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고 정말 국민들이 이 야권연대 정권교체 열망이 정말 이렇게 높구나. 아무리 불리한 여론조사에도 끄떡없이 이겨내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관악을의 선거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좀 찾아보자. 멀리 있으면 정말 그 SNS를 통해서라도 그리고 지인들을 찾아낸다든지 그리고 뭐 자원봉사도 괜찮고요. 뭐 그런 여기저기서 자원봉사 많이 하고 찾아오시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 택시 노동자, 노동자들이 정말 이런 소식 듣고 한 분 두 분 찾아오시고 정말 이럴 때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노동자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묵묵하게 지켜만 보고 그러고 있지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엔 또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이명박 정권이 하루라도 더 이렇게 연장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노동자들한테는 고통이고 불행입니까? 그런 것을 좀 하루라도 더 앞당겨서 뭔가 힘을 내기 위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이 노동자들이야말로 이 야권연대가 승리하는 길에 함께 꼭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힘이지만 그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그런 야권연대를 통한 그런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복직되지 않나. 정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물론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가 생기고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삶에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 바뀐다는 사실, 이거보다도 엄청난 더 큰 변화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노동자들이 나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관악을의 민심이 국민의 민심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면 좋겠고, 지난 그 순천의 그 4.27 보궐선거에서도 보면 사실 순천의 민심은 바로 국민의 민심이었고, 그 민심이 그대로 순천의 그런 주민들한테 그 위대한 순천 민심을 우리 확인했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게인 순천 4.16 보궐선거를 한번 외치면서 다시 관악에서 새로운 또 승리의 그런 야권연대의 승리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이 하나하나 싹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면 된다. 야권이 서로 힘을 모으고 이 극악무도한 이 MB 정권에 맞서서 어렵지만 이 힘없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뭘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떤 것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뭔가에 의해서 자꾸 좌절되고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관악을 선거에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김희철 후보가 되는 것도 또 승리이죠. 어차피 우리가 야권연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진보당이 야권연대를 통해서 뭔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김희철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야권연대의 길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진정한 야권연대의 힘인지는 우리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선을 수용했다라는 것은 나를 떨어뜨려달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경선이라는 것은 상대방 그 출마한 사람에게 명분도 주고 대명분을 함께 나누고자 경선을 수용하고, 야권연대라는 걸 통해서 뭔가 그런 힘을 함께 더 모으기 위해서 제출된 거지, 나를 떨어뜨려달라 뭐 이러기 위해서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야권연대가 잘 해놓고도 그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 후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과 함께 관악을 선거, 또 중요하게 또 덕양갑, 노원병, 은평을 이런 데 선거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좀 같이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가 지나면,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 이후가 되면 모든 윤곽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야권연대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 4.12 총선의 큰 판도가 아마 큰 그림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그림을 만들어서요, 4.11 총선에서 정말 이 노동자 탄압하고 서민들 못살게 군 MB 정권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그런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 빨리 끝내고 또 관악을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좋은 소식 결과 듣고 여러분과 함께 또 좋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정문의 세상을 바꾸는 노동 이야기 세노야 3월 15일 이 3.15 4.11에서 심판을 받은 3.15 꼭 기억하면서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 노래로 이 노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나의 삶은 얼마나 진지하고 치열한가. 오늘 밤 퇴근길 거리에서
되돌아본다. 이 세상에 태어나 노동자로 살아가며 한평생 떠나고 싶지 않은 동지들 앞에 불빛 속을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 땀과 눈물 속에 피어날 노동의 꿈을 위하여 마음이 고달플 때면 언제라도 웃음으로 나의 사랑과 믿음이 되는 동지들 앞에 나의 삶은 부끄럽지 않은지. 불빛 속을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 땀과 눈물